빠질 때도 시원하게 빠졌지만 오를 때 입주 물량 없는 장이어서 또 오를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저는 U자는 아닌 것 같다 이번에는. 차라리 V자나 W자지 U는 아닌 것 같다. 바나나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이자 30년차 이코노미스트인 홍춘은 박사님과 함께 내 집 마련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뭐 무주택자들은 여전히 좀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불안하죠. 네, 그래서 평소 2019년 수준이면 사도 좋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좀 판단을 하셨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그 두 가지인데 2019년 가격은 돼야 좀 마음이 편하다라는 안전마진 뭐 그런 게 조금 있는 거죠. 아무래도 예, 그때보다 지금 금리가 많이 떨어졌다 그래도 좀 높으니까 이제 좀 소득 대비 저평가 레벨인 걸 사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주택을 구입할 때 우리가 세 가지를 많이 보는데 첫 번째는 소득. 내가 좀 진급할 것 같다 그러면 좀 지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이게 뭐 또 보유하는 주식의 가격이 오른다든가 이러면 시덩어리가 되니까 이게 소득이고 두 번째는 차입 금리. 그렇지 않습니까? 차입 금리가 근데 이제 2019년에는 2%대도 보고 3% 초반 정도가 우세했다면 지금은 3% 후반 4% 초반이니까 1%가 높으니까 네. 2019년 가격에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참 좋은 거죠. 왜냐하면 금리 부담은 앞으로 줘야 되니까. 이제 마지막 그렇죠. 세 번째는 네. 절대 레벨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항상 명목 가격으로만 자꾸 보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실질적인 가격을 봐야죠. 그죠? 인플레이션이 작년에 막 5%, 6%씩 났는데 네. 그러면 집값이 가만히 있더라도 5%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 조목해서 살펴보면 2019년 가격에 살 수 있으면 이게 우리 소득 오른 거에다가 인플레이션까지 감안하면 그 가격이라고 하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15% 20%는 사실 실질 가격은 떨어진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왜냐하면 나의 구매력도 늘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자율 1% 그 포인트 정도 그때보다는 올랐지만 이건 뭐 실질 가격 10% 15% 빠진 레벨이라면 버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 나쁜 가격은 아니다 정도. 그래서 2019년 가격으로 거래되는 단지나 또 매물이 나온다면 상당히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위험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격은 그때로 돌아갔지만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금리는 또 온라인 상황이잖아요. 한 1% 그거를 이제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되려면 결국 좀 실질적인 가격이 한 10% 이상 빠진 걸로 보면 우리가 마음 편하겠죠. 지금 이제 뭐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뭐 많이 있는데 뭐 금리나 미분양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떤 그렇죠. 것들이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역시 금리가 제일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대출 안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다 요새 DSR 규제가 있어서 이게 또 장기 저리로 대출을 받냐 아니면 장기 고리냐에 따라서 이 부담이 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정부에서 적격 보금자리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해서 좀 금리 부담을 낮춰주려고 그러지만 더 떨어진다면 이건 상당히 한번 해볼 만한 게임이 되지 않나. 특히 최근에 미국 부동산 가격이 드디어 반등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부동산 가격이 반등한 이유를 봤더니 결국 금리 떨어진 거예요. 거기도 시장금리가 먼저 떨어지고 있으니까 시장금리 떨어지면서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도 떨어지니까 확실히 사자는 세력들이 늘어나며 9개월 동안 하락하던 게 멈추고 반등했거든요. 한국이랑 실거래가가 똑같이 움직이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역시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이제 그 다음이 미분양 또는 공급인데 미래 공급 물량은 되게 없는데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주택 착공이 너무 줄었어요. 근데 비해서 미분양은 좀 늘 가능성이 있는 게 이 지역별로 편차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이나 수도권 쪽은 좀 미분양이 별로 없는 데 비해서 뭐 일부 경기, 인천 그리고 지방 광역 대도시 쪽에서는 미분양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해서 경기라는 게 지금 어디가 제일 좋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동차 업종 뭐 그리고 금융 쪽 그죠? 최근에 증권사 이익 엄청 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몇몇 업종만 좋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어떤 소득 증가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일부 업종만 경기가 좀 좋고 나머지는 다 어려우면 소득 전망이 일부만 좋지 전부 다 좋지는 않은데 그 지역에 미분양이 쌓여 있다면 경기 안 좋은 지역에 미분양이 쌓여 있으면 곤란하겠죠. 그런 식으로 좀 반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공의 감소가 2020년을 고비로 해서 21년, 22년에 조금 늘다가 22년 작년부터 계속 줄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이게 2, 3년 뒤 입주니까 25, 26으로 가면 입주가 엄청 줄거든요.
그래서 개포 입주장이나 반포 입주장, 광명 입주장 뭐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강동 입주장 이렇게가 수도권 쪽에 몇 개 입주장이 있는데 그 입주장 끝나고 나면 아마 그 입주 공백이 상당 기간 이어지지 않겠나. 네. 그래서 지난 20년간 연평균 서울 지역에 신규 입주가 한 4만 호 되는 큰 시장인데 그때 되면 10,000호 밑에도 보일 것 같고 올해가 일단 너무 적었죠 지금까지. 근데 하반기 개포 입주가 있으니까 올해는 그래도 평년 수준의 한 절반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2만 호 정도 보이잖아요 지금. 그러네요 또. 네. 근데 내년에도 일부 지역 몇 개 빼고는 강동 입주 10,000호에다가 몇 개 빼고는 거의 없고 25년 넘어가면 이제 거의 0이거든요. 이걸 생각하면 부동산 시장이 올해 바닥인지 솔직히 더블딥 불황 와서 내년에 바닥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바닥 이후에는 일단 공급 물량 없어서 옛날처럼 미분양이 끝도 없이 쌓이는 장은 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락장이 한번 왔을 때 또 이제 좀 장기간 간다는 그런 의견도 있잖아요. V자 반등보다는. 그거는 어떻게 저는 좀 보세요?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공급 물량이 많을 때는 장기간 가요. 대표적인 게 보금자리 주택. 2013, 14, 15, 16까지 한 U자로 기었잖아요. 바닥은 13년이지만 뭐 네. 거의 그게 무슨 바닥이냐 싶을 정도로 2016년까지 미분양도 많고 되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게 보금자리 주택이 매년 20만 원씩 착공했던 그 입주가 네. 세곡동, 자곡동, 내곡동, 뭐 저기 상암동부터 그쵸. 시작해서 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물량들 소화하고 올랐거든요. 그래서 17년부터 탄력 있게 올랐죠. 그런 점들을 보면 이번은 V자든 W자든 시장이 물량이 그렇게 부담이 없는 장이다. 그러니까 오를 때 대규모 뭐 입주 사태가 있고 그러지 않으니까 그래서 빠질 때도 시원하게 빠졌지만 오를 때 입주 물량 없는 장이어서 또 오를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저는 U자는 아닌 것 같다 이번에는. 차라리 V자나 W자지 U는 아닌 것 같다. 바나나는 아닌 것 같다. 바나나 모양으로 가려면 뭐가 소화하면서 가는 그런 시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까 2013부터 16인데 4년에 걸친 매물 소화장, 미분양 감소장을 길고 긴 그 조정을 마치면서 올랐는데 이번엔 입주 물량이 너무 없어서 그건 아닌 것 같고 결국 이번 장은 금리 장이다. 금리 많이 빠지면 좀 V자가 나올 수 있고 금리가 빠지다가 다시 올라 버리면 W자인 거고 이제 그런 거지. 지금은 그냥 금리가 가장 중요한 함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또 하나의 또 변수가 전세 가격인데 지금 전세가 많이 빠지는 상황이라서 전세 가격 하락이 미칠 영향을 좀 어떻게 될지. 그냥 이게 이제 양극화를 만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좋은 전망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격은 반등하더라도 모든 지역이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이 문제가 돌아오는 거죠. 바로 뭐냐면 구매력도 있고 소득 전망도 밝고 공급 물량도 적은 지역들. 뭐 그런 지역들은 당연히 금리 떨어지면 탄력 있게 오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갭 투자가 많았던 지역들은 이게 금리 떨어진다고 전세 가격이 그렇게 쉽게 지금 오르겠는가? 일단 제일 문제가 역전세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나 공포가 많이 생기고 전세 사기건도 많았고 더 나가서 그 갭 투자했던 집들을 들어간 그러니까 집주인이 갭 투자해서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지금 뭐 소송으로 가게 되거나 아무튼 돈을 돌려받는 맞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문제들을 겪었던 분들이 과연 옛날처럼 그렇게 높아진 전세 가격을 수용하면서 전세를 들어가 줄 거냐 아니면 이제 반전세로 갈 거냐 이러면 저는 금리가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반전세 가능성이 되게 높지 않나요? 맞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갭 투자 하신 분들은 기다려도 가격은 올라도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그러니까 재무 구조가 회복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 급등으로 인한 갭 투자가 활발했던 지역들은 회복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아까 이야기했던 비교 대상 지역에 비해 느리지 않겠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또 분양 시장도 양극화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분양 시장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분양 시장은 그냥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저는 미분양 늘지만 고분양가 논란 속에 계속 끌고 가려고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PF라고 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미래에 이제 그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프로젝트 건을 담보로 해서 미리 돈을 빌리는 게 프로젝트 담보 또는 PF 대출 뭐
다들 하는 그런 대출인데요. 이 대출의 이제 미래 수익 전망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금리도 이번에 급등락, 가격도 급등락하면서 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됐어요. 네. 연체율도 되게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들 입장에서 금리 부담이 일단 말도 못하게 올라간 상황인데다가 철근, 시멘트 이런 게 이제 급등했다지만 하락은 하고 있는데 아직도 올라갔던 가격에 만약 그 물량을 잡아놨던 건설사들은 수지타산이 지금 안 맞을 가능성이 생겼고 마지막 네. 세 번째가 규제 문제들이 아직 시원하게 안 풀려 있다 보니까 공사 진행 과정이나 이런 거에서 되게 시간이 많이 둔촌주공만 해도 저게 그렇죠. 언제 분양을 했어야 될 몇 년 전에 했어야 될 게 올해 해서 그 난리가 났잖아요. 이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불확실성이 아직도 높아요. 그러면 분양가는 오른다. 분양가 오르면 당연히 사업의 채산성이 나빠지니까 미래 공급 물량이 줄 겁니다만 그건 그거고 지금 당장 이미 절차를 밟고 이주하고 철거 들어간 단지는 눈물을 머금고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전략들이 1차에서는 다 완판 안 되더라도 줍줍까지 가서 결국은 다 팔아치우면 네. 되는 거 아니냐 또 그것까지 감안한 가격을 책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미분양이 지금 빠르게 줄긴 어려운 그래서 그 이번 저 광명에서 본 것처럼 자체 지역 내에서나 이런 데서는 잘 안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 아주 인기리 완판되는 일들이 둔주에서 이번에도 벌어졌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냥 이 전략이 맞다라고 확신한 건설사와 또 재건축 조합들, 재개발 조합들의 이익이 합쳐지며 분양가의 인상과 1차 완판은 안 되지만 시간 두고 파는 그러니까 미분양은 일시적으로 잡히죠. 줍줍까지 고려해서 파는 그렇게 가지 않겠나 답답합니다. 지금 그런 면에서 근데 건설사들이 또 위기도 있잖아요. 그걸 좀 타개할 수 있을지도. 일단 제가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주요 건설사 8개 재무제표는 저도 다 보고 왔는데 뭐 몇몇 건설사들이 확실히 작년에 위험했던 건 사실이었는데 L모사랑 T모사가 힘들었었는데 다행히 이 그 그룹에 속해 있었던 덕분인지 자금난을 그럭저럭 이어낸 모양이고 그 밖에 6개사는 뭐 당장 현대건설이라고 하면 굉장히 좋고요. 그 재무구조도 좋지만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업장들에서의 어떤 부채 문제들이니까 뭐 현대건설이 어떻게 될 것 같지도 않고 또 GS도 그렇고 삼성물산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이제 그 밑으로 가면서 이제 중견 건설사들도 봐도 힘들긴 하겠는데 이자 부담 때문에 힘들긴 한데 어디 당장 엎어질 때가 보인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그냥 신용도는 떨어졌다. 그건 어쩔 수 없고요. 그러나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려면 부동산 시장이 지금보다 더 나빠져야 되는.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나빠져서 미분양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줍줍도 안 들어오는 상황이 되면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런 상황 아니라서 그냥 그럭저럭 올해는 실적은 힘들어 보이지만 어디 대형 건설사가 도산하고 이러면서 사업 중단되고 하는 사태는 아직은 눈에는 안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좀 청약 대기자라면 어떻게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청약은 무슨 지금 금매가 시장에 남아있고 경매도 남아있는데 꼭 청약할 필요는 있는가? 저는 물론 이제 몇 개 보이긴 해요. 되게 좋은 물량들이 이제 나오는데 분양가가 정말 장난 아닐 것 같아가지고요. 뭐 당장 잠실의 크로바 같은 지역들이나 여기 아현의 거기라든가 뭐 좋은 지역들은 꽤 있어요. 있는데 분양가가 장난 아닐 것 같아서 이게 과연 그 리스크를 무릅쓰고 왜냐하면 이제 입주까지 시간이 아직 더 있잖아요. 그 사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차라리 그냥 주변에 급매물이나 또는 급급매는 이미 소진됐으니까 급매물 위주로 탐색해보는 게 어떨까 싶을 정도의 아마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요모조모 따져보고 청약해야지 묻지마 청약은 끝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혹시 잠시 잊혀지긴 했지만 이 3기 신도시가 있잖아요. 저는 뭐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음에서 적으십시오. 저는 늘 하던 이야기인데 이제 뭐 올해 잘하면 이제 드디어 분양한다, 뭐 착공한다, 뭐 이런 분양은 아직 멀었고 그 선분양만 했으니까 사전 청약만 했으니까 착공도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이게 검단 신도시처럼 되지 않겠는가? 2008년이었죠 검단 신도시 그 발표가
그리고 입주가 2020년대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그 꼴이 나겠죠. 그래서 2018년에 발표했죠. 상기 신도시 발표했는데 아직까지 땅을 못 파고 있다. 5년이 지나도록 땅을 못 파고 있으니까 입주는 빨라야 뭐 2030년대 아니겠나. 근데 그건 우리의 어떤 그 투자의 타임 호라이즌이라고 하죠. 시계로 볼 때 너무 멀잖아요. 그쵸, 예. 우리가 뭐 맥스 아무리 전망을 열심히 해보더라도 2025년 입주 물량 정도나 계산하는 거 그것도 아주 부정확하지만 그밖에 안 되는데 무슨 2030년 입주, 29년 입주를 가지고 네. 이야기하겠어요. 그래서 상계 신도시는 너무너무 많은 난항 그리고 LH 공사 사태까지 그때 터지면서 광명지구까지 터지면서 동력을 많이 잃어버렸고 뭐 되기야 하겠지만 저는 일단 지금 우리가 뭔가의 가격 프라이싱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가격 책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배제해야 될 대상처럼 보인다. 안타깝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뭐 무주택자나 1주택자나 다주택자나 어떻게 좀 전략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요? 일단 전세금을 돌려받으시게 되는 그죠? 그 많이 올려줬던 전세금이라도 그걸 자기 돈으로 갖고 계신 분이라면 뭐 좀 살만하지 않냐?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미 1주택자라면 지금이 상급지 갈아타기에 좋은 왜냐하면 고가주택일수록 더 많이 빠졌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제가 거래 안 되는 고가주택들은 그건 그들만의 리그라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네네. 좀 대단지면서 고가주택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은 거래가 잘 되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2019년 가격에서는 이제 올라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좀 상급지로 갈아탈 만한 똑같이 빠지면 약간 중급지가 절대 가격은 덜 빠지거든요. 네. 그러면 더 많이 빠진 상급지가 눈에 들어오니까 해볼 만하지 않냐. 그럼 마지막 다주택자라면 아니 이걸 버티셨는데 이 힘든 장을 버티셨는데 여기서 다 털기는 좀 그렇죠. 그분들은 아마 저는 홀딩하지 않겠나. 아니면 뭐 똘똘한 한 채로 가거나. 근데 이미 타이밍은 다 제가 봤을 때는 다 놓쳤고 이분들은 이제 가격의 회복을 잘 확인해서 똘똘한 한 채로 우리나라에서 다주택자 포지션은 아직 이 세금에서는 저는 매력적인 포지션 아니다. 예전처럼 주임사 제도들,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들 이런 것들을 비롯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들이 나오는 시점에 다주택자 전향도 고민해 볼 수 있지만 지금 뭐 종부세 하나도 지금 손본 것도 양도세도 손본다 그러지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 저는 다주택자라면 이번 반등장을 잘 활용하셔서 똘똘한 채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내 집 마련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